네, 안녕하세요. 김원기입니다. 자, 오늘은 3월 5일이고요. 자, 오늘 방송에서 공략한 종목 간단하게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시장을 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1.16%, 1% 조금 넘게 상승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3% 상승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상승과 하락 종목 중에서 상승 종목이 좀 월등하게 많고요. 상한가는 코스피 2개, 코스닥 3개 종목 상한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환율 같은 경우는 1453원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외국인은 일단은 코스피 매도하고 코스닥은 담았고요. 개인은 반대로 코스피 담고 코스닥을 매도했습니다. 자, 기관도 보면 기관은 오늘 코스피 담고 코스닥 매수해주고, 처음에는 이제 코스피도 어떻게 보면 기관이 매도하고 있었거든요. 좀 오후장에서 다시 좀 바뀌었어요. 자, 일단 연기금도 어느 정도 이제 슬슬 이제 매수세로 많이 전환이 되는 것 같고, 이제 슬슬 이제 기관도 매수하는 약간 시작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 이슈들을 좀 많이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오늘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얘기를 좀 몇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도대체 뭔 얘기를 했는가? 미국 의회에서 이제 트럼프가 어떤 연설을 했는지 좀 내용은 살짝 간추려 보면 모르겠어요. 이제 뭐 여기에 뜻, 뭐 품은 뜻이나 뭐 이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확인은 좀 어려우나, 제가 일단 대략적으로 짐작하는 핵심적인 내용들만 딱 간추려 가지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 내에 더 많은 석유를 시추하겠다. 그래서 시추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석유 강대국, 그러니까 천연가스나 이런 약간 자원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미국도 강대국이다. 약간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처음에 임기 시작하기도 전에도 석유 많이 시추할 것이고, 이걸로 인해서 물가도 안정권을 잡기를 자기는 바란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많이 생산할 것 같아요. 요거는 어차피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케미칼주를 또 유심히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미국에서 만들지 않는 제품은 일단 모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모두라는 표현을 썼어요. 모두. 그러니까 미국에서 무조건 생산하게끔 만들겠다라는 거고, 여태까지 지금 미국이 받았던 이런 좀 부당함을 앞으로 이제 너희에게 다 나눠줄 것이다. 부당한 것도 나누자. 미국만 이걸 감수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생산되는 제품 같은 경우는 관세에 대한 이런 부담 리스크는 좀 줄어들겠고요. 대중 수출 통제 관련된 부분으로는 이제 뭐 리스크를 앞으로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반도체나 AI 뭐 또는 2차 전지, 미래 핵심 산업에 포함되는 약간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대중 수출 통제 계속 강화해 나갈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상호관세에 대한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상호관세로 일단은 뭐 캐나다도 뭐 오늘 아침이었나요? 어제 저녁이었나요? 이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이 너희가 관세 이렇게 먹이니까 오케이, 우리도 똑같이 먹이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의 유예 기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캐나다도 멕시코든 대응해야 되는 시기가 맞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고, 자, 일단은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일단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다음 달이죠. 4월 초부터 이제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강, 알루미늄, 구리 뭐 이런 것도 이제 25% 관세 예정대로 부과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했고요. 즉 이제 알루미늄이나 구리, 철강 관련된 종목들 이제 가격 상승 이제 좀 예상해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따르는 뭔가 여러 좀 피해 타격을 좀 덜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 내에서 생산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 위주로, 좀 우리가 주가 상승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그다음에 반도체 산업지원법 관련해서
일단 이거는 거의 뭐 중단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칩스법 관련해서 지금 지원 중단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르는 이제 삼성이라든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그 뭐죠 지원금 있죠. 그 관련된 지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여기에다가 줄 지원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 돈 차라리 정부 부채 갚는 데 써라. 예, 정부 부채 절감에 사용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 진짜 깡패도 이런 깡패가 진짜 어이가 없죠. 그런데 트럼프는 하겠다라고 했던 거고 공약을 충분히 했던 거기 때문에 지난 트럼프 1기보다는 트럼프 지금 현재 2기가 굉장히 힘이 좀 세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솔직히 진짜 유럽이든 뭐든 어쨌든 간에 미국을 보이콧 하려고 하는 국가들, 맞서 싸우려고 하는 국가들도 반드시 생겨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이렇게 미국을 이렇게 대응하고 옥죄기 하는 이런 국가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되고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군사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관세는 4배 이상 받고 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군사적 지원을 줄일 건지 이 관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늘릴 것인지 또는 이런 관세에 대한 이런 부당함을 어떤 식으로 극복할지 이런 거는 정확하게 답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봤을 때는 이것도 우리나라에는 다음 달부터는 관세 이거 피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래서 미국 생산 내로 생산 거점을 좀 옮겨간 기업들은 좀 타격이 좀 덜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수출에 의존하고 있었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타격이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오늘 좀 강세 좀 호재로 보였던 게 바로 한국과 일본에다가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을 좀 참여해달라 요걸 희망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일단 우리나라에다가 또 손 벌려놓은 게 있죠. 조선 쪽 아마 이거 조선은 당분간은 좀 엄청난 주가 상승을 좀 보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무겁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라는 거 다 알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이 중국에다가 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조선업 쪽으로도 키우는 게 지금 인도하고 한국 쪽에다가 좀 지원을 좀 많이 하겠다라는 식의 지금 이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트럼프가 중국에다가 중국 조선 산업을 좀 타격할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조선 산업이 1위잖아요. 그런 1위 타이틀 자체를 그냥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도 또는 미국 그리고 한국 여기서 이제 패권을 이제 좀 장악했으면 좋겠다라는 시기인데 어쨌든 지금 한국이 조선 업종으로서는 조선력으로서는 가장 월등히 높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지금 이제 조선 쪽으로는 당분간 좀 이슈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하나 오션인지 하나 엔진인지 또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나오죠. 삼성중공업이나 HD 쪽이나 어쨌든 이슈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 엔진과 하나 오션은 특히나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LNG 쪽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물론 LNG 선박도 그만큼 중요하겠고 또 강관, 가스관 관련된 강관 관련된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분간은 시장 주도할 만한 섹터는 이쪽으로 포커스를 잡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된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됐는데 일단은 종전 협상 지금 ING다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이런 트러블, 그 미국 재무장관이나 부통령 관련된 이런 트러블들이 조금 발생이 됐는데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젤렌스키는 지가 꼬리를 올리면 안 되는 상황이고 꼬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는 무기 안 준다라고 얘기했던 게 어제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젤렌스키가 꼬리를 내리면서 이 부분은
우크라이나 제거는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는 약간 그런 흐름이다 보시면 되겠고, 자,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행사가 3월 3일에서 3월 6일 내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아마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5G, 6G 통신 관련된 것과 AI, 인공지능 AI 관련된, 그리고 게임 관련된 거,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요런 업종들도 좀 기회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일정을 좀 가지고 왔었는데, 지금 AI 쪽으로 좀 문제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를 축소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AI주가 일제히 하락을 했었죠. 자, 그런데 구글에서는 또 AI 관련돼서 투자 규모를 어마어마하게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이렇게 같이 함께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아직까지는 AI는 좀 관망할 단계이긴 합니다. 어쨌든 시장이 주도주가 잡혀버렸기 때문에 뭐 알래스카나 이제 조선 쪽으로, 방산 쪽으로 이렇게 섹터가 확 이렇게 또 몰려갈 거고, 자, 그렇게 되면은 이런 AI나 이런 애들은 한 템포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집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섹터는 중국 양회랑 제약바이오 이렇게 두 가지 섹터 가지고 왔고, 첫 번째 중국 양회 개막해서 목표 성장률을 5% 위로 잡을 것인지 5% 미만으로 잡을 것인지, 이게 문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5% 안팎으로 이렇게 목표 성장률을 잡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4.8% 9%막 이렇게 나오면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고, 자, 5%대 위 초반으로 이렇게 잡는다. 그러면 작년보다는 경제 성장률을 조금 더 높게 잡고 있구나. 그럼 긍정적으로 풀이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난 2019년도는 6.5에서 6.0 이렇게 나왔고, 2020년도에는 아예 발표가 없었고, 2021년도에는 6%, 그 다음에 5.5%, 5% 점점 줄어들고 동결되고 있었는데, 이번엔 좀 5.5 이상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5%만 나와도 추정치가 높아버리면 앞으로 성장 가능한 이 스탠스는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양해 관련돼서는 좀 수시로 체크해 봅시다. 그리고 중국 이 양회에서 전인대에서 이게 폭탄 관세, 그러니까 맞불 관세 요거 관련돼서 얘기가 나올 건데, 지금은 뭐 농작물 관련돼서, 미국 농작물 관련돼서 보복 관세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샘표라는 종목 같이 함께 공유해 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한알령을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 양회에서는 결국에는 뭐가 있냐면, 핵심은 이겁니다. 중국 양회에서 내수 소비 증진을 노린다. 그러니까 중국은 내수 소비에 대한 강대국입니다. 내수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최근 중국 내수 소비가 거의 말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수 소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역시 한알령 해제가 최고의 답안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뭐 아무리 뭐 저렇게 한다라고 해도 그 인기와 유행몰이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르죠. 예, 사지 말라고 해도 사재기 하는 게 또 K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또 중국에서. 예, 그러다 보니까 한알령 해제가 결국에는 내수 시장을 키우는데 한몫할 것이다. 그러면 내수 시장을 키울 수 있을 만한 한알령 관련된 최대 수혜 업종을 공략하는 게 우리의 핵심 투자 노하우겠죠. 자, 그래서 한알령 해제 최대 수혜 업종 공략하는 게 바로 화장품이다. 그리고 화장품에서도 뭐가 있다? 저는 코스맥스를 공략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ODM 대장이죠. OEM과 ODM 기업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코스맥스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ODM 대장 종목으로 뽑힙니다. 그래서 코스맥스는 제가 지난번에도 카페에다가 글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화장품 수출 전년 대비 23.8% 폭등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5.5% 감소한 거에 대한 부진에 대한 걱정을 해소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결국에는 지금 뭐냐면 화장품 수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이제 4, 5월 달에 한번 폭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8, 9, 10월 달에 이제 한 번 더 팍 한번 뛸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올해, 작년보다 올해에 대한 실적 개선이 충분히 좋아질 것이다. 실적이 덤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5년 실적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바로 코스맥스입니다.
그래서 코스맥스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들, 거기에 따른 최근에 수급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과 수급 양방향으로 다 잡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코스맥스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는 현재 바닥을 지지받으면서 점점 저점을 끌어올리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 고점 20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올라가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돌파 매매가 진행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추세 계속적으로 지켜보셔도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쭉 갖고 가셔도 실적 때문에라도 한 번 더 주가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일단은 미국 국채 금리가 5% 이상 돌파했을 때 뭐가 문제가 있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일제히 하락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즉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왜 얘네들한테 안 좋냐? 결국엔 이거예요. 채권 시장, 주식 시장에 있던 돈들이 채권 시장으로 다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채권 시장에 돈이 막 쌓여 있어요. 자, 그럼 주식 시장 어떻게 돼요? 유동이 안 되겠죠. 예, 어쨌든 저쨌든 자금 순환이 되면서 여러 업종들 다 이렇게 올랐다 내려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 박스에서 메말라 있는 거죠. 거래량이 메말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 국채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 국채가 4.1%대로 떨어진 상태이죠. 이게 어제 나왔던 내용인데 오늘은 좀 소폭 올랐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미 국채가 계속적으로 떨어진다는 건 작년 12월 때에 있었던 저점 구간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1월 달에 있었던 내용 보면은 4.8%까지 이렇게 상승했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도 보면 5%가 넘었었어요. 네, 국채.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제약주 같은 경우도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진짜 갈만한 애들만 이슈 타고 재료 타고 모멘텀 타고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바닥에서 놀았던 게 바로 제약바이오였습니다. 자, 그래서 국채가 오르면 아무래도 채권 시장으로 돈이 유입이 되고 국채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채권 시장에 있는 돈이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투자 자금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거죠.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금 유통이 좀 원활해야 돼요. 돈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야 돼요. 연구 개발 비용도 들어가고 막 하다 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금리에 관련된 부분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또 제약 바이오입니다. 근데 금리 같은 경우도 계속 오르지 않고 동결되고 있고 금리는 추가적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쪽으로 투자에 대한 심리도가 점점 개선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외인 투자자들이 이제 미 국채 쪽으로 채권 시장으로 또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우리 국내 주식 시장으로 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럴 만한 또 이슈들이 좀 있어요. 자, 바이오 학회, 글로벌 바이오 학회 일정들 보시면 제가 이렇게 딱 정리해 놓은 거 카페 게시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 종목은 유럽 폐암 학회 ELCC 관련된 종목이다. 그러면서 AACR이나 뭐 미국 암학회나 미국 임상 종양학회 그리고 유럽 종양학회 이렇게 수혜를 충분히 받아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일정도 있고 스케줄적으로도 탄탄하게 주가 좀 끌어올릴 만한, 예, 재료가 충분한 종목이니까 공략하시면 되겠고, 자, 에이빌바이오, 에이프릴바이오, 리가켄바이오, 한미약품, 지아이노베이션, 보로노이, D&D 파마텍, 유한양행, HK이노인,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 이런 종목들 이렇게 보시면 얘네들이 올해 가장 좀 이슈가 집중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오늘 우리가 좀 공략하는 종목은 바로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은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 YH 324 임상 1비상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고요. 자, 고용암 치료 신약 후보물질 YH32367 임상 1 이상 데이터를 공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미국 FDA의 사용 승인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FDA에 대한 이런 기대감 이런 충분히 있고, 이거는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매출이 올해부터 이제 발생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일본 시장 지금 이제 승인 대기 중이고 중국 시장 사용 승인 그 요청해놨고,
이제 유럽 시장 이제 하나 둘씩 뚫리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미국에서는 이미 승인 허가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약간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다. 앞으로는 이제 매출 실적 계속 올려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 바이오학회에서 임상 1 비상을 시험 발표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자. 요 내용도 이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이제 일정 매매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또는 MOU 체결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월 유럽 폐암학회에서 최종 효능을 발표한다라는 거예요. 뭐를? 렉나자를. 미국 FDA 승인 허가를 받은 렉나자에 대한 최종 효능을 발표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재료 이벤트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공략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요거 한번 볼게요. 유한양행 차트 보시면 우리가 이제 작년 2024년도에서도 한 6, 7만 원대에서 계속 공략을 했던 자리죠. 7만 원 자리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7만 원 자리에서부터 계속 공략했고 리가켄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예, 재료 있고 이슈 있고 실적 좋고 뭐 그런 종목들 특히나 유한여행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실적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슈는 좋아요. 근데 올해는 거기에 한 두 배, 세 배 더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니 얼마나 더 좋아지겠어요. 그쵸? 목표 주가는 지금 현재 뭐 16만 원 고점 넘어가지고 뭐 거의 20만 원 가까이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주식을 쪼갤지 어떻게 될지 뭐 요런 거는 뭐 계속 상황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긍정적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조정 나오면 아싸 오케이 땡큐 하면서 더 담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그 뭐야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저점 밀어 올리면서 저점 높아지면서 우상향 지금 패턴이고 20만원대 고가를 넘기면서 이제 한 번 더 돌파 매매가 가능할 위치까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일단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연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장에서 약간 좀 채찍처럼 약간 이렇게 좀 보였다라고 생각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의 조정이 너무 폭락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약간 소폭 반등 정도로만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은 뭐 코스피나 코스닥 뭐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저는 지수는 조금 더 조정과 상승 이런 좀 반복적인 약간 좀 지저분한 약간 그런 등락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정과 재료와 실적, 수급 이런 거 충분히 보면서 대응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일단은 이제 대중 수출 통제 관련돼 가지고 어떤 수출 통제들이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 쪽에다가 너무 수출에 대해서 이렇게 어 긍정적으로만 볼 수만은 없다라는 거죠. 예, 미국이 자꾸 수출 통제를 해버리게 된다고 하면 약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미래 산업에 대해서 핵심 동력인 뭐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또는 AI 기술이라든가 뭐 요런 거를 통제를 하고 나머지 뭐 기초 생활에 사용되는 약간 뭐 화장품이라든지 또는 뭐 게임 뭐 IP 관련된 요런 거는 지적재산권 관련된 부분은 솔직히 뭐 크게 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그런 것까지 통제할 입장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는 한알령 해제에 대한 충분히 기대감 받을 가능성이 있고 한알령 해제는 일단 5월까지 재료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가능성은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의 핵심적인 거는 이번 한 달 3월 달에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런 일정 매매 반드시 포함해서 포트에 담아가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선 또는 강관업체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밀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조정 즉시 바로 우리는 매수 구간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충분히 종목 대응 가능한 구간 올 거니까 못 잡으신 분들 아쉬워하지 마시고 충분히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음식료나 엔터나 미용 뭐 관련된 거 그리고 제약바이오 요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바닥권에서 잡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특히 게임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뭐 너무 늦었다 뭐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라고 하는데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종목 늘려가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